매일 아침 거실에서 마주치는 배우자가 꼴도 보기 싫고 결혼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40년 동안 서운한 일도 많았고 답답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각자 따로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황혼 이혼이 45%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혼 30년 이상 된 부부들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 중 절반 이상이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67세의 한 남성분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매일 아침 식사를 하지만 나누는 대화는 밥 먹어와 뿐이라고 합니다. 퇴직 후에는 대화가 더 줄었고 TV 리모컨 하나를 두고도 서로 눈치만 보게 된다고 하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네 하시면서요. 그런데도 정작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막막하다고들 하십니다. 이혼하자니 40년 넘게 쌓인 정이 아깝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자니 남은 인생이 너무 허전할 것 같다고들 하시죠. 오늘은 부부 사이에서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들은 직접 시도해본 부부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들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67세 박준호 씨와 64세 김영숙 씨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38년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현실과 닮아 있을 겁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준호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해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고 영숙 씨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고 미뤄두었던 대화들, 퇴직하고 나면 하고 기대했던 시간들. 하지만 정작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혼을 생각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게 만만한 일도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혼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겁도 나고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하고 쌓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 있을까요? 퇴직하기 전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회사 다닐 땐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짧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같이 있다 보니 뭘 해도 어색해요. 예전엔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라도 나눴던 것 같은데 요즘은 서로 말도 안 붙이게 되더라고요.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 중 72%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기에는 막막하고 함께 지내자니 답답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딜레마 속에서 지쳐가고 계시죠. 매일 아침 준호 씨는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영숙 씨는 묵묵히 집안일을 합니다. 식사 시간에도 특별한 대화 없이 밥만 먹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죠. 어느 날 문득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부부의 모습일까? 하지만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지 달라졌다고 해서 반드시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박준호 씨와 김영숙 씨가 겪고 있는 문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쌓여온 결과일 뿐이죠. 그렇다면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이제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지겠구나. 그렇게 기대했어요. 둘이 아침 산책도 하고 못 가본 여행도 가고 남은 인생은 좀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제가 뭔가를 하자고 하면 귀찮아하는 눈치더라고요. 대화도 별로 없고요. 이러려고 퇴직을 기다렸나 싶어요. 솔직히 저는 그냥 편하게 쉬고 싶었습니다. 평생 회사 다니면서 고생했는데 이제 좀 느긋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자꾸 뭘 하자고 하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저를 보면서 서운해하는 것도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활동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잖아요.
두 번째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교육 문제, 경제적인 고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로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대화 주제들이 사라졌죠.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지 않다 보니 말문을 여는 것조차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각자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면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했죠. 하지만 퇴직 후 하루 종일 함께 지내게 되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도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남편은 그저 TV를 보며 쉬고 싶은데 아내 눈에는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이고요. 반대로 아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잔소리를 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리니 불만이 쌓입니다. 부부관계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느꼈던 차이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부 중 82%가 적절한 소통 방법만 찾으면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40년 가까이 쌓아온 감정의 거리, 어디서부터 좁혀 나가야 할까요? 이제부터 실제 부부들이 직접 시도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연애할 때는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며 웃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순간들이 점점 사라졌죠. 맞습니다. 처음부터 대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이 바빠졌고 아이들을 키우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는 지인의 소개로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무관심한 걸까요? 아니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걸까요? 이 질문에 영숙 씨는 쉽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지 정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감정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소통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을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랜 시간 대화를 하지 않다 보면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누기 위한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5분이라도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적어보세요. 말로 하기 어렵다면 짧은 메모나 편지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둘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상대를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지 않게 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절대 반박하지 마세요. 그저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이 열립니다. 감정을 꺼내 놓는 순간 놀랍게도 상대도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대화가 단절된 채로 살아왔던 부부가 다시 감정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효과를 봤다는 10분 대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든 영숙 씨는 어느 날 우연히 10분 대화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책에서 본 이 한 문장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이대로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직접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늘 그렇듯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 씨는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기분이 어땠어? 별일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제일 기분 좋았던 순간이 있었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영숙 씨가 계속 관심을 보이자 준호 씨도 천천히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마치 연애하던 시절처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10분 대화법은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양이 아니라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중 10분이라도 부부만의 대화 시간을 정해보세요. TV와 휴대폰은 잠시 꺼두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마세요. 조언이나 비난은 잠시 접어두고 그저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런 간단한 질문들만으로도 대화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공감의 말을 잊지 마세요. 그랬구나. 그게 힘들었겠네. 이런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대화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관계 회복은 이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볼 두 번째 방법은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부부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다음에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뜻밖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남편한테 요즘도 고맙다는 말 자주 하니?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고마워라고 말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결혼 초반에는 사소한 일에도 여보 고마워 라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말들이 점점 줄어들었죠. 남편이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줘도 쓰레기를 내다 버려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 표현은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하는 행동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라는 걸 깨닫는 순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영숙 씨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남편이 해준 일 중 하나를 떠올려 보고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설거지 대신 해줘서 덕분에 편했어요. 오늘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웠어요. 남편은 처음엔 어색한 듯 했지만 아내가 감사의 말을 건넬수록 점점 더 아내를 배려하려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감사 표현은 배우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배우자가 한 일 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설거지를 해줬다면 고마워, 운전을 해줬다면 수고했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하는 것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셋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행동들도 놓치지 마세요. 식사 준비, 빨래, 청소 같은 일상적인 일들도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주 1회 감사 일기를 써보고 그것을 배우자와 공유해 보세요. 글로 쓰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직접 읽어주면 감동이 배가 됩니다. 감사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배우자의 단점보다 장점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좋은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 두기가 필요할 수도 있죠. 이제 부부만의 개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함께하는 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지던 영숙 씨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왜 예전보다 더 자주 다투게 된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아내는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죠. 하지만 퇴직 후부터는 하루 종일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소한 것들까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쉬고 싶어 했지만 아내는 그런 모습이 한심하게 보였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남편은 그저 좀 쉬고 싶어 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조금씩 불편함과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좋은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 두기가 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들죠. 그날 이후 영숙 씨는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TV를 보는 시간을 간섭하는 대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수채화 교실을 등록하고 주 2회씩 외출하는 일정을 만들었죠. 남편 역시 예전 동료들과 다시 연락하며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서로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진 것입니다. 아내는 그림을 배우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산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각자 하고 싶은 취미나 활동을 정해보세요. 평소 관심 있었던 걸 시작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둘째, 배우자가 자신의 시간을 가질 때 간섭하지 마세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서로의 개인 시간을 응원해주고 상대가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니 잘 다녀와. 이런 한마디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넷째,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서 그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보세요. 각자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함께하는 시간도 더 특별해질 겁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감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새로운 추억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박준호 씨는 거실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넘기다 보니 30년 전 신혼여행 때 찍었던 사진이 나왔죠. 사진 속 젊은 그는 아내 김영숙 씨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사진 기억나? 그때 우리 제주도 갔었잖아. 영숙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때 우리 제주도 갔었지. 그땐 진짜 재밌었는데. 그 순간 준호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린 왜 더 이상 이런 시간을 만들지 않는 걸까? 젊었을 때는 데이트도 여행도 함께하는 소소한 순간들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정작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TV를 보거나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날 밤 준호 씨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 사진 다시 찍어볼까?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웃던 영숙 씨도 결국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신혼여행지였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찾아가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었죠. 예전보다 주름도 늘고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다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해질수록 새로운 추억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젊었을 때 함께했던 것들을 다시 해보세요. 신혼여행지를 다시 방문하거나 연애 시절 데이트했던 장소를 찾아가 보세요. 30년 전 찍은 사진을 재현해 보세요. 둘째,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해보세요. 함께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세요. 요리, 댄스, 악기 연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여행을 떠나보세요. 셋째, 추억을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찍은 사진을 모아 추억 앨범을 만들어 보세요. 가끔씩 손편지를 써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과거의 좋은 기억을 되살리고 새로운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부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음에서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72세 이성환 씨와 70세 한정희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희 씨는 오랫동안 남편의 생활 습관이 불만이었습니다. 성환 씨는 TV를 볼 때마다 리모컨을 독점했고 설거지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작은 불만들이 어느 순간부터 큰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TV 소리 좀 줄이면 안 돼? 귀가 먹었어? 맨날 나만 설거지하는 것도 짜증나. 당신은 왜 한 번도 안 도와? 이야기가 시작되면 꼭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리모컨을 더 꽉 쥐었고 나는 한숨을 내쉬며 싱크대 앞에 다시 섰죠. 이게 대체 몇 년째 되풀이 되는 건지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엔 바뀌려는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씨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너는 변하려고 해봤어? 정희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나는 맨날 남편이 변하길 바라면서 정작 나는 변하려고 한 적이 있었나? 많은 부부가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로 배우자가 바뀌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 개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벽한 변화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내 기대를 100% 충족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는 여전히 본인이 했지만 남편이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건네는 커피 한 잔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뉴스를 볼 때는 부디 방해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재밌는 드라마 보는 거 있어? 하나 있는데 같이 볼래? 부부관계는 한쪽이 완벽하게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시선의 변화, 작은 태도의 변화가 관계를 바꿉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대치를 낮추고 배우자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세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는 생각 대신 이 사람이 나름대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보세요. 둘째,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작은 변화의 의미를 두세요. 배우자가 달라지길 바라는 대신 내가 먼저 바뀌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표현해 보세요. 셋째, 서로의 노력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세요. 요즘 당신이 예전보다 대화에 신경 써주는 거 알아요. 당신이 가끔이라도 집안일 도와줘서 고마워요. 배우자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나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부부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첫걸음은 나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옅어졌다고요. 퇴직 후에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멀어진 것 같다고 하시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고 상대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죠. 그렇다면 남은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방법들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서먹한 10분 대화, 배우자의 작은 행동에 감사 표현하기,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부부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가는 관계가 될 것인지,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오래된 우물이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의 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메말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민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행복은 함께할 때 더 깊어집니다.